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7번째 이야기, 황제를 패하고 진료왕을 새 황제로 추대하려고 하오. 하진은 십상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방의 군벌들에게 경문을 보냈습니다. 이 경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은 휘하의 2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서량자사 동탁이었습니다. 야심이 큰 동탁에게 하진의 경문은 천하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동탁은 경문을 받은 그날로 모든 장수들과 군사를 이끌고 낙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동탁과는 달리 다른 군벌들은 선뜻 군사를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근거지를 떠나 외척과 원관의 권력 싸움에 말려들기 싫었을 뿐만 아니라 명분도 약했기 때문입니다. 동탁의 사위이자 모사인 이유 역시 이 점을 걱정하였습니다. 꾀모, 선비사. 모사란 꾀를 잘 내어 일을 잘 이루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진의 경문 한 장만 믿고 대군이 낙양으로 들어갔다간 역적으로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황관 몇 명을 처단하기 위해 이 많은 군사들이 몰려갔다간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겠군. 먼저 표문을 올려 이번 출진이 황제 폐하의 명에 따른 것임을 널리 알려 대의 명분을 세워야 합니다. 클 때, 오를 이, 이름명, 나눌분. 대의 명분이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중대한 의리 명분을 말합니다. 동탁은 이의 뜻을 받아들여 자신의 충정을 담은 표문을 하진에게 올리게 했습니다. 하진은 동탁의 표문을 받자 대신들에게 보이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도성 안에 들어오면 환관보다도 더 큰 화근이 될 것이니 도성에 들여선 안 됩니다. 어찌 그리 소심한지. 그대들처럼 매사를 의심한다면 어찌 큰일을 도모하겠소. 하진은 대신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동탁을 맞으러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제 명분도 얻었으니 낙양으로 입성하는 게 어떻겠나. 지금 들어가면 환관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으며 하진과 환관들이 곧 싸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를 노려 낙양으로 몰아친다면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동탁은 하진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낙양 부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동탁이 낙양 부근까지 대군을 몰고 왔다는 소문은 십상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결국 장양등은 하황후를 이용하여 하진을 궁으로 불러 하진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분기한 원소에 의해 내시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장양은 소재와 진료왕을 데리고 궁을 빠져나갑니다. 그렇지만 곧 원소에 의해 잡힐 위기에 처하자 장양은 자결을 하게 됩니다. 외딴 곳에 홀로 버려진 소재와 진료왕은 우여곡절 끝에 민공을 만나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소재와 진료왕은 민공의 호위 아래 도성으로 향했습니다. 장원을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를 찾아 헤매던 한때의 군사가 황제의 일행을 맞았습니다. 서도 왕윤과 태의 양표, 원소 등이 이끄는 수백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이제 안심이라고 생각할 때 동탁의 대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 엄청난 대군이 적이라면 이 숫자로 어가를 호위하기란 불가능할 텐데. 나는 폐하의 아우인 진료왕이다. 그대는 누구냐? 신은 서량자사 동탁이라 하옵니다. 그래, 그대는 이곳에 왜 왔는가? 어가를 보호하러 온 것인가? 아니면 십상시처럼 폐하를 능멸하러 온 것인가? 신은 폐하를 도성으로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 급히 군사를 몰아온 것입니다. 동탁의 서량병들은 어가를 호위하며 낙양성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어가가 무사히 낙양성에 도착하였지만 궁궐의 모습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건물은 흉측하게 그을려 있었고 시체가 쌓여 피비린내가 진동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옥새까지 없어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옥새는 황제 권위의 상징으로 이것을 잃은 것은 큰 변고이자 황실의 위험에 금이 가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동탁은 어가를 낙양성으로 호위한 이후로 군대를 낙양 부근으로 이동시켜 세력을 과시하였습니다. 또한 철갑을 뚫은 군사들을 이끌고 성내를 활보하고 궁궐도 마음대로 출입하며 오만불손한 행동도 서슴지 않으니 모두가 동탁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더구나 하진의 병사들까지 손에 넣게 되자 동탁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습니다. 잔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이 동탁이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소이다. 나는 지금의 황제를 패하고 진료왕을 새 황제로 받들고자 하는데 병들의 생각은 어떠시오? 안 될 말이다. 어찌 감히 신하된 자가 황제의 패립을 논한단 말이냐? 내 놈은 누구길래 감히 내 말을 거역하느냐? 나는
경주자사 정원이다. 지금 황제 폐하는 선제의 적자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분이시다. 폐할 폐, 설립. 폐립이란 임금을 폐위시키고 다른 임금을 맞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정실적, 아들자. 적자란 정실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말합니다. 나에게 거역하는 자는 목을 벨 것이다. 그런데 저자는 저놈은 누구냐? 정원의 양자인 여포이옵니다. 용맹이 대단한 자니 맞상대에서는 이득이 없습니다. 노여움을 거두시고 자리를 피하시지요. 여포의 자는 봉선으로 5원의 9원 땅 사람입니다. 힘이 장사인 데다 창극, 도검, 국마 등의 모든 무예를 두루 익혔는데 특히 방천하극을 다루는 것은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일찍이 정원의 휘하에 들어갔다가 정원의 총애를 입자 여포 역시 은혜에 보답하고자 정원을 아버지처럼 받들었습니다. 귀신, 신, 제주기. 신기는 신의 힘으로만 가능할 것 같은 매우 뛰어난 기술나 재주를 말합니다. 정원은 경주저사로 있으면서 하진의 경무를 받고 낙양으로 왔지만 하진이 뜻밖의 죽임을 당하고 헌관들도 죽자 형세를 관망하던 중이었습니다. 동탁은 십상시보다 더 간악한 놈이다. 지금 그 놈을 죽이지 않으면 나라에 큰 화근이 될 것이다. 날이 밝는 대로 동탁을 칠 것이니 군사를 정돈하도록 하여라. 동탁은 여포가 이끄는 정원의 군대에 맞서 싸우지만 오히려 여포로부터 간신히 도망치게 됩니다. 동탁이 여포의 기세에 놀라 도망쳐버리자 남은 싸움은 일방적으로 정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사기가 꺾인 서량병들을 베고 찌르니 이날의 싸움은 정원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여포를 내 휘하에 둘 수만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을 텐데. 주공께서는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저에게 이 여포를 포섭할 계책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주공께서 아끼시는 적토마와 약간의 재물을 주십시오. 그 정도 이익이라면 여포는 반드시 정원을 버리고 주공에게 올 것입니다. 적토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희대의 명마로 온몸이 붉게 타오르는 듯한 붉은 털을 가진 말입니다. 동탁은 이 적토마를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원과 여포의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품이 곱고 엄격한 정원은 여포에게 있어 아버지라기보다는 엄한 주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젊고 야심이 있는 여포에게 병주란 땅은 너무나도 좁았습니다. 술에 취한 여포는 이러한 본심을 이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와 함께 동탁 장군에게 가지 않겠나? 제가 그토록 무리하게 굴었건을 쉽게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동탁 장군은 마음이 넓은 분이라네. 자네의 용맹을 흠모하고 계시니 지난날의 잘못은 눈감아 주실 걸세. 아무런 공도 없이 찾아가 뵙기는 실로 부끄럽습니다. 아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난날의 잘못도 씻고 공도 세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네. 그게 무엇이옵니까? 정원의 목을 베게. 나보고 정자사를 죽이란 말입니까? 정원의 목이야말로 동탁 장군에게는 더없이 큰 선물이 될 걸세. 결심이 섰으면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도록 하게. 정원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여포는 밤중에 정원의 처소를 탔습니다. 내 아들이 이 시각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어찌 내가 너의 아들이란 말이냐? 난 너 같은 아버지를 둔 적이 없다. 내가 마음이 변했구나. 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죽을 놈이 그런 건 알아서 무엇 하느냐?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고통 없이 죽여주마. 여포는 정원을 죽인 뒤 정원의 군사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러자 정원의 군사 중 대부분은 제 갈 길을 가버렸고 여포는 남은 군사들을 이끌고 동탁에게 투항하였습니다. 정원이 죽고 여포까지 휘하에 들어오자 낙양에서 동탁에게 대항할 만한 세력을 지닌 자는 없었습니다. 동탁에게 남은 것은 이미 말을 꺼낸 황제의 패립을 마무리 짓는 일이었습니다. 아둔하고 나약한 지금의 황제를 패하고 진류왕 전하를 새로운 황제로 추대하려고 하오. 아니 되어 그게 모반이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이놈을 당장. 나는 이런 역적 모의를 하는 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소. 이만 가겠소. 꾀모, 돌이킬반. 모반은 국가나 군주의 전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원소는 급히 집으로 돌아와 식구들을 거느리고 원시 일가의 본거지인 기주로 떠나버렸습니다. 원소가 떠나자 동탁의 칼끝은 원소의 숙부인 태부 원호에게 향했습니다. 왜 말이 없는가? 그대 역시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저는 장군의 뜻에 찬성이옵니다. 모두들 동탁의 위세에 눌려 그의 뜻에 따르니 이로써 황제 폐립은 성사되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당장 원소를 쫓아가 놈을 없애버리도록 하라. 원소가 장군의 뜻을 거역한 죄는 죽어 마땅하나 지금 죽이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옵니다. 좋은 방법이 아니라니. 원소의 세력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원소와 싸울 때가 아닌 듯 싶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소를 용서하고 적당한 벼슬 자리를 내리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동탁은 이숙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소에게 바레테소제리를 내주었습니다. 홍농왕은 어서 옥좌에서 내려오시오. 지금부터 옥좌의 주인은 당신이 아니라 진류왕이 될 것이오. 동탁은 황제의 옥대와 인수를 끌고 하태후의 옷을 벗겨 평복으로 갈아입게 하였습니다. 도장인, 끈수. 인수란 신분이나 벼슬의 등급을 나타내는 관인을 몸에 차기 위한 끈을 말합니다. 소제가 5달 만에 폐위되고 영제의 둘째 아들로 왕미인의 아들인 진류왕겹이 황제로 등극하였으니 바로 후한의 마지막 황제인 환제입니다. 동탁의 뜻대로 새로운 천자가 세워지자 동탁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였습니다. 동탁은 생상이 되어 황제의 앞에서 허리를 굽히지 않고 칼을 찬 채 황제를 대하였습니다. 정승승, 서로상. 승상이란 중국의 옛 벼슬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정승에 해당합니다. 후한이 두려웠던 동탁은 폐위된 황제와 하태후에게 이유를 보내 결국 그들을 죽이고 맙니다. 하태후와 소제를 죽인 이후부터 동탁의 잔인 무도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매일 궁에 들어가 궁녀들을 번갈아 욕보이는가 하면 영상에 함부로 올라가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배신들을 하인 부리듯 하고 백성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니 흉악한 성격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8번째 이야기. 어찌 이 기쁜 생신날에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까로 이어집니다.